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1금융권, 그 다음에 2금융권의 할부, 리스, 렌트.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할인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주의하실 게 저는 1,800을 받아서 드리고 2천만 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딱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더 싸요. 총 납입 금액이. 네. 신차를 렌트를 해서 운용을 하는. 일단은 포르쉐는 렌터카 회사에서 막아버렸어요. 아, 안 돼요? 왜냐면 월포 TV. 포르쉐는 렌터카 회사에서 막아버렸어요. 아, 안 돼요? 왜냐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네, 왜냐면 포르쉐는 약간 이제 달리는 기질의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서 어쨌거나 사고 나면 반납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율이 많아져가지고 막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보험료율이 높은 분들이 렌터카를 타시면 되게 좋아요. 아, 내 보험이 아니고 렌트 회사 보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령 뭐 BMW 5 시리즈나 뭐 E클래스를 타는데 보험료가 막 150, 200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렌트랑 비교를 해서 내 보험료랑 할부랑 비교를 하고 합치고 그다음에 렌트료 총합 아까 말씀드린 거 최종 합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더 쌀 때가 있어요. 아. 렌트가. 그러면은 싼 거 하는 분들도 일반 직장인 분들도 그렇게 계산하면 보험료율 높은 분들은 그게 훨씬 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개개인에 맞춰서 제일 이득이 되는 그런 플랜을 짜주시는 그런 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 채널에 보시면 약간 홍보 좀만 할게요. 하세요. 제 채널에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시리즈나 뭐 7 시리즈나 뭐 이런 거 벤츠 S클래스를 살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싼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사야 되고 이렇게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BMW 5 시리즈를 사는데 내가 보험이 얼마 든다. 할부는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나오고 리스는 얼마 나오고 렌트는 얼마 나오고 이걸 싹 비교를 해놨어요. 그걸 보고 내 기준에 내가 보험이 150 이상이면 렌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사업자라고 해서 렌트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령 보험이 60만 원 70만 원이면 무조건 할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개개인별로 이렇게 맞춤을 해서 차 구매 플랜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시는 거. 그렇죠. 이거는 수수료를 드리는 의미가 충분히 있는 좀 개이득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나 사장님이 이 차를 사시면서 제1금융권을 안 쓰신다 그랬으면 제가 비교 플랜을 다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1금융권으로 하신다고 하니 뭐 아직도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그 할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캐피탈을 쓰면은 근데 말씀드려보니 1금융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세요. 월급 사고가 안 따박따박 나잖아요. 받으니까. 그렇죠. 사고가 안 나니까 리스크가 없어서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미납될 일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을 직장인 분들이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돈 쓰기가 싫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2금융권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좋고. 그러면 제가 또 뭐 1금융 한도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저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이 구매 플랜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다 만들어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려고. 저희 좀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저희가 일시불, 할부,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렌트는 포르쉐는 빠지니까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포르쉐는 렌트가 안 된답니다. 차량 가격이 1억 1,670만 원이잖아요. 옵션 빼고.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지금 그냥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지금 견적을 내드린 건데, 자, 일시불을 보시면 우리가 일시불로 했을 때 1억 1,670만 원만 내면 끝이 아니라 취등록세. 그렇죠. 네. 그게 밑에 있습니다. 그게 858만 원 정도 또 추가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차에 보험을 들어야 되죠. 보험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보험을 제가 지금 15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거든요. 저 200만 원 넘게 나오던데. 아, 진짜요? 200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죠. 보험료가 좀 세더라고요. 예. 그거 지금 벌써 230만 원 막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계산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요거를 근데 그렇죠. 뭐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의미는 차를 살 때 그냥 차량값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취득세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다는 걸 감안을 안 하시면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생각지 못하던 돈이. 그거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년으로
5년으로 샀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0개월. 그렇죠. 네. 60개월로 했을 때 일시불은 총 비용이 어쨌거나 얘도 동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니 5년 동안 보험료 할부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을 한 겁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그래서 총 비용이 1억 3,797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요. 5년 동안 그렇죠. 들어가는 총, 비용. 예. 이제 거기 기름값이나 이런 건 뺀 거고. 그런 거는 뭐 그렇죠. 타는 만큼 나가는 예. 거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다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할부. 할부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초기에 30%를 내야 돼요. 30%를 내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등취득세가 있죠. 똑같이 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부, 아까 말씀드렸던 할부인데 이 할부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총 납입 금액이에요, 이게. 이자 포함 그렇죠. 거죠? 이자율은 얼마가 되는? 이자율이 이게 5.4%에서 5.5% 정도 나와요. 할부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제2금융권은 그렇게 나옵니다. 1금융? 2금융? 예, 2금융. 이건 캐피탈로 기준을 네, 한 캐피탈 할부 기준.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비교를 다 해보시면 총 비용이 1억 4,981만 9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운용 리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용 리스는 초기 비용을 적게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시 인수가라는 게 있어요. 잔존가치라 그러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얘는 월 렌트료도 봐보시면 리스하고 할부하고 비슷해요. 9,300인데 리스는 9,500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잔존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보증금 선납금 낸 거 있잖아요. 3,500. 거기에다 추가로 1,400을 내야지만 내 차가 돼요. 근데 반납을 한다. 5년 후에 내가 이 차 타다가 나 반납할 거야. 사고 안 내고 깨끗하게 잘 타서 반납을 해요. 그러면 3,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요. 보증금 있죠. 이게 선납이랑 보증금이랑이 따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으로 한 거고요. 선납 빵으로 그쵸. 계산을 하신 거죠? 선납은 빵이고 보증금이 보증금 3,500. 3,500.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차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금액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5년 후에 질릴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우리 나 사장님은 뭐 평생을 가져가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5년 후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오래 못 타요. 아기가 생기고 뭐 이거를 아이소픽스에다가 꽂아서 아이소픽스 넣었어요. 이게 아이가 생기면 네. 카니발의 짱이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되니까 5년을 봤을 때 5년 동안 내가 타다가 질려버리면 반납하면 보증금이 다시 들어와요. 그런 선택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목돈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취득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운용 리스는 그 리스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녹여서 다 그렇죠. 내는 거고. 초기 비용이 그러니까 3,500이면 딱 3,500이 끝인 거예요. 근데 인수를 할 때는 또 취등록세가 그거는 이제 차량 중고차 시세에 준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좀 달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그래도 있으니까 한 300 정도? 뭐 2, 30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예, 중고차 기준이기 때문에. 5년 뒤에 그렇죠. 그럼 차량 가액이 반 이상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 계산 빠르죠? 여기 보시면 포르쉐 지금 잔존 가치는요. 네. 4,9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3%, 4%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좀 예상 밖의 일이 생기죠. 근데 실제 시세랑은 또 다른 거니까. 조금 더 받아요, 시세는. 그쵸. 예, 네. 조금 더 받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잘 방어하셔서 네. 제가 네. 방패를 좀 많이 깔아놔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용 리스는 그렇게 반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금융 리스는 할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얘는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등취득세 그걸 한 번 추가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 예, 한 2, 300 정도 추가가 되신다고 보시면. 네. 그래서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의 차량일수록 이제 이자율도 많이 세게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3,500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제1금융권에서 내준다?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율을 하시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납을 지금 뭐 9천에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좀 주식이 좀 잘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좀 땡. 제가 9천에서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장이 좋으면 1억, 안 좋으면 9천 이 정도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이거 여기에도 지금 일부 신용대출이 또 껴있기는 해요. 그냥 저는 현찰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월납을 줄이려고 했던 거라. 지금 사실 이렇게 해주신 이 부분은 월납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납을 적게 가지고 가고 목돈을 안 쓰는 가장 보편적으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 30%예요. 가장 많이들 하시고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시는데 목돈을 가장 많이 안 쓰시려고들 하시거든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1억을 받고도 리스가 가능한 그럼요. 가능하시죠. 그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리스 이자가 세죠. 세요? 어쨌거나 5천을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차값 전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 차값 전체가 아니라 할부 지금 쓰신 거 나머지를 갖고 하는데 이 운용 리스 프로그램이 얼마 상한선을 정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1억짜리면은 차값의 40% 이상을 못 내게 돼 있어요. 선납으로요? 선납이든 보증금이든 합쳐서 40%에서 5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못 내요. 캐피탈 사서 돈 벌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으시면 그런 목돈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최대한 금융을 적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돈을 굴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그거랑 그럼 같은 맥락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거나 현찰 1억 정도가 준비가 되지만 이거를 딴 데 쓰고 차는 좀 이런 방법으로 사면은 다른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 그거를 안 빼고 네.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쵸? 있기는 있죠. 네, 그러면 그 나오는 수익 갖고 네. 차라리 할부를 내면 할부 내고. 그렇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이게 사람 일이 마음 같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 월포 TV의 취지에 맞는 건 지금 나사정님이 하시는 그 조건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목돈이 있으면 그 돈을 넣어서 금융을 제일 적게 쓰시는 게 아무래도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이 지금 날짜가 2월 24일이고 제가 3월 11일 날로 여러분 출고가 확정이 났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뭐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 결제 방법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때마침 딱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진짜 제가 느끼기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꿀 정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업체명이 뭐라고 하셨죠? 저희는 이제 엘체리어 컴퍼니라 그래가지고요. 캐피탈 에이전트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은 마카롱 서실장입니다. 마카롱 서실장. 예, 이게 마카롱 TV를 쳤더니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바꿨습니다. 제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구매하실 때 좀 내가 이런 정보가 많이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오셔서 이렇게 영상들 몇 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보시고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진행해 드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락처는 유튜브 채널에 뭐 나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카톡 아이디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와주셨는데 해드릴 건 없고 이런 얘기라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이쪽 여기다 문의를 하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셔야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월급 모아 포르쉐.